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 내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불교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당 내부에서는 당원 게시판에는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의원 만나서 원팀으로 가는가 했더니 서울 종로 등의 재보선 공천 문제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홍준표 의원을 구태 정치로 몰아세우면서 원팀은 다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소화했던 일정, 상당히 많은 눈길이 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회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한반도에서 우리 회장께서는 투자할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투자할 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o there's a lot of money which will revitalize and help build Korea once the 38th parallel opens. 예, 블랙핑크를 데려오시면 제가 롤링 스톤스를 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굿 아이디어.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가 만나는 빅파티를 꼭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처럼 실제 우상이 돼가고 있어서 좀 국가의 한 문화의 축으로 한 축으로 좀 이렇게 존중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잘 보셨습니까?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 이재명 후보가 세계적인 투자자와 화상 대담을 하고 젊은 층의 표심을 아마 겨냥한 행보 같아요. 댄스 스튜디오도 찾아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인데 요즘 그 실제로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요? 네. 해가지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도 있고 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그 문화 사업 옛날 이제 딴따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네. 새로운 장르화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30 잡기 또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짐 로저스와 얘기할 때도 단순한 어떤 그 경제 투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블랙핑크라든가 롤링스톤스라든가 이런 예술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화, 예술, 젊은층 이것을 컨셉으로 잡은 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장경태 의원, 이재명 후보의 저런 일정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잡긴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저런 일정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달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또 후보께서도 어떤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쇼츠나 밈 촬영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 또 청년과의 간담회 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파격적 변신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도 하고 있고 실제 본인도 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해도나 민생에 대한 이해도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런 행보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어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화상대담하고 그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샌델 교수하고도 화상대담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재명 후보, 국제적으로도 식견이 있다. 뭐 외교 문제 또 경제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행보죠. 뭐 민생, 경제, 또 외교까지 네. 함께 모두 망라된 후보다, 또 준비된 후보다,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또 유능한 어떤 정치가
외교와 안보에 능한 후보로서의 어떤 강한 모습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대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짐 로저스나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는 세계적 석학 또는 세계적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대등하게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윤석열 후보와도 1대1 토론과 다자 토론을 통해서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이해도 또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네. 정말 그 방송사, 지상파 방송과 협의해서 1대1 토론을 한다. 31일, 30일 이틀을 줬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마 지상파 이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 네.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27일 안이 발표가 돼서 저희도 반색을 했는데 이게 여야의 상의 없이 민주당에서 먼저 추가 협상 없이 말씀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아마 먼저 제안한 날이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진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사회를 보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함께 여야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 절차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30일이든 31일이든 저희는 빨리 국민들께 1대1 토론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그 아까 이재명 후보님 네. 그 수파 워낙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들과의 춤을 잘 봤는데요. 2030 지지율을 올리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춤을 추는 것으로 청년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보기보다는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갈망했던 것,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제시하는 하나의 공약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도 예전에 롤링 춤이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의 의상도 많이 봤지만 네네. 2030은 늘 여야에게 어렵고 무거운 주제임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30의 표심이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면 말이죠. 네. 그야말로 강하게 출렁이는 것 같아요. 이른바 MZ세대의 특징이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지지하다가도 저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선다. 이게 MZ세대의 좀 특징인 것 같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2030 세대에서 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또 언제든지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은 늦추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그 2030 세대의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을 보면 상당히 출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론의 장에서 그리고 국가 정책상에서 늘 2030 세대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 병풍처럼 정치적으로 큰 장이 설 때 액세서리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반응이 격렬하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일관되게 이분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여가부 폐지와 함께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지금 화면 보니까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 같은데 말이죠. 네. 젊은 층과 함께 또 율동을 하네요. 춤을 추는 건 아니고. 저걸 춤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 어쨌든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후보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직접 영상으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고심 과연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오늘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은 어떤 분위기인지 잠시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조계종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조계사 앞마당인 것 같습니다. 대웅전 앞인 것 같고요. 그 승려대회인데 정식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종교 편향, 불교 왜곡 근절을 위한 자주권 수호 승려대회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은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주요 사찰의 주지 스님과 30개 불교종단 협의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석 숫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범종단 차원의 행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종교계에 대한 어떤 정부 예산의 특정 종교는 편향이 돼 있다 하는 그런 저변이 있던 와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 네.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불교회를 봉의 김선달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불교 정신을 폄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조치를 이제 민주당에다 요구했고, 그것이 아직까지 묵살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공식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공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석을 해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 하는 것이 네. 오늘의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마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들어보니까 여기 끝나는 듯하긴 한데 네, 현장의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 승려대회가 있기까지의 경과를 본대회 홍행위원회 상임 집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한다, 이런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승려대회 현장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또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직 영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3회입니다. 잠시 왜 불교계가 반발했는지 경과보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의 김선달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10월 8일 조계종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고 10월 12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거론한 회의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10월 19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개최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항의방문을 진행하여 당대표로부터 경과 보고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런 보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의 김선달에 비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정부가 종교 편향적이다, 불교계를 왜곡하고 불교계를 비하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탈당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탈당 요구,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일단 정청래 의원께서 했던 질의 내용보다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사과와 반성, 또 사죄의 모습 등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이 사과를 하기엔 시간이 많이 끈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교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캐럴송에 대한 저작권 지원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 성지화, 천주교 성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찌되었건 이 정책적 사안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거취를 지도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도부에서 고심하고 있다. 탈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조홍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우리 장경태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근데 동료 의원에 대한 거취를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사실 징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고 또 그 발언의 부적절성을 본인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 대해서 지금 불교계가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 당에 여러 가지 징계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 징계와 관계없이 이 정청래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정청래 의원은 탈당 의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하지만 오늘 또 전국 승려대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 또 여러 또 의견 교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계의 반발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계가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불교계의 마음이 국민의힘에 쏠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상대당의 이 안 좋은 이슈가 저희에게 오히려 뭐
악재가 호재로 다가선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고요. 무엇보다 저는 정청래 의원을 자칫 팔을 비틀어 탈당을 시키거나 희생양을 삼아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민주당이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곳이요. 네. 이게 종원전법을 초월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초법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스님분들이 모인 겁니다. 13년 만인데 이 불교계가 대규모 승려대회를 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불교계가 가지고 있던 누적된 불만이 저는 폭발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카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종교 편향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고 불교 신자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천지람을 비롯해서 이 불교 유적, 천주교 성지화 추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불교계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방역을 위해서 부처님의 오신 날 또 봉축 행사 중단하면서 적극 협조했거든요. 네.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고 이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민노총 집회는 수수방관하면서 이번 승려대회는 방역 지침 어긴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도 분란집의 부채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정부의 조정 능력과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국 승려대회가 13년 만이다. 아마 2009년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도 종교 편향을 이유로 해서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열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불교계의 요구는 이거네요. 정청래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하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인사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계종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문신 의원, 오늘 송영길 대표 정청래 의원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전국 승려대회인데 말이죠. 아마 승려대회 이거 자체 그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비공개로 참석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보도가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현장 상황이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집회 도중에 만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상 막 집회가 끝난 뒤라든가 아니면 그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자리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형식이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조계종 쪽에서 저걸 이제 굳이 거부를 할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불교계의 반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떠한 대응을 결정하게 될지 오늘도 송영길 대표 정청래 의원은 찾아가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를 할 텐데 그 사과를 불교계가 수용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방송의 패널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근택 부대변인인가요? 대변인 현근택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공개가 되기 전에 이게 친문 쪽에서 이거를 음성 녹음 파일을 좀 조작을 해서 뭐 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결국은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제와 같이 이 조작된 영상을 배포할 수 있다. 그 대상 이 주체가 친문 강성 지지자다라고 지칭한 것이 좀 제가 보기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의 이야기가 방송이 김어준 씨 이야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사실 일부 지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뭐 일부 지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이 여러 당내 경선을 거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고 사실 원팀을 이루는 과정들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한 분 한 분 또 이 소속 의원과 여러 이 활동가분들을 당원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때 이제 좀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로 좀 유포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음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이 특정 계층, 특정 어떤 지지층을 표시하는 것 자체, 표현하는 것 자체에 좀 조심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낙연 이 대표님을 비롯한 정세균 전 총리님 또 이 추미애 뭐 박용진 의원님 모두가 다 열심히 이 원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 뭐 홍준표 의원님과의 갈등이나 유승민 의원님은 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좀 비교해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려고. 네, 국민의힘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뒤에 또 할 테니까 일단
일단 민주당 상황을 먼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좋습니다. 그게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이게 이른바 전통적인 친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아주 강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 이게 지난 5년 전의 경선 때는 분명히 달랐단 말이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서 화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의 저 이야기가 친문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 후보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물론 그게 주된 목소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좀 비상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 뭐 사실 한 3주 전에 후보 교체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이 3대 2 그러니까 3분의 2는 뭐 이 보수 지지층의 후보 교체론이 높았고 3분의 1 정도가 뭐 저희 여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 경선 이후에도 이 지지자 간의 갈등이 다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차츰 지금 차근차근 또 봉합해가는 과정이었고 이런 갈등들이 분출되지 않도록 이 소위 화산도 휴화산에서 사화산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경선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폭발과 갈등과 파열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경선 이후에는 사화산으로 빨리 잠재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봉합 과정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당원 게시판을 한때 문을 닫았다가 뭐 욕설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실명으로 바꿨는데 실명으로 바꾼 당원 게시판에 후보 교체론을 실명으로 올린다.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야기를 일부 당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저희 당원 같은 경우는 71만 명이 네. 이르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몇천 명의 뭐 분들이 뭐 반대하시는 여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꽤 높게 최소한 10%에서 20% 혹은 넓게는 30%까지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라는 지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갈등과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봉합해서 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영태 의원의 그 말씀은 아마 당연한 말씀일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 일단 제가 기사를 접하거나 이렇게 보면 또 하나 김종민 의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아마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당 안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 이게 또 후보 교체론과 맞물리면서 그러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기사를 통해서 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문 의원의 이재명 비판 내지는 후보 교체론의 근거로 지금 이용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정치 생명이 걸려 있었던 건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에 가까운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단 중에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이나 주식 20억 원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주 전에 그 돌아가신 사망한 그 첫 제보자 이모 씨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을 그 당시에 이제 친문 성향의 단체에다가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제 김종민 의원이 다시 한번 직접 언급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쿼트를 직접 인용해 보면은 얼마 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분이 돌아가셨다. 친문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네. 얼마나 파장이 생길지 모르겠다. 민주당으로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얘기는 직접 표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제 김종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후보 교체를 또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종민 의원 출당시켜라, 자진 탈당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친문과 친이가 다시 한번 갈등이 반복되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하는 상황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장영태 의원이 어쨌든 잘 화합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성 얘기를 하신 건 당연한데 또 이 지금의 갈등이 뭐 아주 전면전이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확정이 돼서 대선이 이제 4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사이에 어떤 갈등하고 있는 이런 양상은 분명히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원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당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함께 갑시다. 한 목소리가 돼야 원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또는 지지자 중에서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매우 넓게 형성된 분들이 또 지지했던 후보가 저희가 6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6인 6색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께서 또 다양한 후보들을 또 지지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이 경선 이후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또 혹은 또 그 부분이 아직까지 또 잘 치유되지 않은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과 여러 이 당직자들이 함께 좀 더 고심하고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너무 송구스럽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실시간으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세 분 패널께 질문을 드리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젠 알고 계시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댓글, 질문 남겨주시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골라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의원, 네. 민주당 상황, 국민의힘은 워낙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때 또 출범하고 나서 선거대책본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워낙 큰 갈등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불교계도 남의 악재가 우리의 호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 또한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겪어보니까요. 이게 지지율이 잘 나갈 때는 내부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가 이게 좀 상황이 어려우면 내부 균열이 외부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잠복해 있던 꾹꾹 눌러놨던 문제들이 이제 바깥으로 물꼬가 터진 거기 때문에 막판으로 갈수록 이게 더 고질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죠. 그런데 본인이 해결해야 할 리스크를 오히려 청와대하고 차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게 아닐까. 원팀이라고 하지만 저는 위장된 원팀이다. 그 징조가 오늘도 이낙연 후보가 26일에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산을 가려고 하다가 이거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게 그 징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선대위 고위직에 앉힌다 한들 그분들이 문 대통령과 차별화에 동의할 리가 없고요. 이게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았다는 그 논리, 송영길 대표의 발언과 함께 이낙연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했고 몇십 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던 이병철 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조문 한번 가지 못하고 또 이낙연 후보의 여동생 정도만 조문하는 것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좌절감이 이번에 분출된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정점이 바로 딥페이크였죠. 과거에 이제 안희정 지사님 사건이 나오기 전에 아마 그때도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희롱과 관련한 또 성문제와 관련한 걸 어디서 터뜨릴 것이다라고 사전에 예고하면서 서사를 짰죠. 그 프레임 안으로 마치 다른 민주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걸 조작하는 것처럼 몰아갔는데 이번에는 하필 다른 당에게 했던 그 음모론의 화살을 내부로 겨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의 이야기에는 장경태 의원이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돈 주고 해서 보수 정당은 미투가 안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발언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안희정 씨 불쌍하다라고 했던 분이 김건희 씨 아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국정 지지도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반토막 냈던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 정권 교체 여론보다 더 높은 게 후보 교체 여론이었습니다. 그중에 70% 가까운 분들이 다 이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고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이미
소위 홍준표 의원과의 이 경선 당시 1, 2위 후보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배석자 없이 1대1 만남 아니었습니까? 그 1대1 만남에서 오갔던 회담 내용이 이렇게 만천하에, 비공개 회담이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될 정도로 소위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멸시한 정도가 아니고서야 이런 발언들이 나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 후보 간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권영세 총괄본부장께서도 지도자의 자격 혹은 당원 자격조차 없다라고 운운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과연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종로나 이 재보궐선거가 같이 대선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대본이 원팀을 만들어서 함께 당원 동지들 또 지지자들 함께 힘 모아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간의 이 논의조차도 이렇게 이 정말 이 저작거리의 이 루머처럼 이 퍼져 나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정권교체 여론보다 윤석열 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낮는 거 맞습니다. 저희는 반성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정권교체 여론보다 낮다고 해서 정권교체의 여론을 비판하거나 무모한 차별화를 도모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고 해서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 그렇게 차별화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이쯤 하죠. 일단 지금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기는 했는데 그 대회 현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정청래 의원이 대회장 근처에 왔을 때 기자들이 취재를 한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쪽에서 인도를 혹시 뭐 결단이나 이런 부분이랑 해보시면 이따가 정론관에서 뵙겠습니다. 혹시 지도부하고는 따로 얘기가 되신 뭐 이런 건가요? 네네. 편시반에 하는 걸로. 김영배 특위위원장하고 정론관에 뭐 사과의 말씀 이따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예,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진 않았는데 이따가 정론관에서 이야기할게요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 들리네요. 정청래 의원이 대회장에 왔는데 대회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고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따가 정론관에서 말씀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론관에서 정청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은 현장에 왔습니다만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이 현장으로부터 왔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조계사 안에서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면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겠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현장 브리핑이 진행되고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고심 원팀으로 간다. 원팀이 된 듯 했는데 최근에 당원들 사이에 성향이 조금 다른 당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